어떻게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나야 하는 건가? 평생의 노력이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이 집을 지키려 했던 마음은 어디로 갔는가? 왜 나를 바라보며 침묵만 하는가? 빚을 막아내려 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결국 내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걸 안다. 무릎 꿇은 이 모습이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순간이지만 그래도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눈물이 변명이 아닌 진심임을 믿어달라.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지금 당장은 분노밖에 남지 않았지만 너희의 떨리는 눈빛에서 후회의 그림자를 본다. 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더라도 남은 삶을 걸고 다시는 배신을 겪지 않도록 만들겠다. 철수 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작은 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위 민수 씨가 대문에 출입금지 종이를 붙이며 철수 씨의 출입을 막았다. 알고 보니 민수 씨는 사채 빚에 시달리며 장모 영희 씨를 설득해 몰래 집을 팔아버린 것이었다. 철수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충격을 받고 아내를 원망했다. 하지만 영희 씨도 사실 민수 씨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였음을 알게 되고 오열했다. 민수 씨는 집을 팔아 빚쟁이들의 협박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린 꼴이 되었다. 영희 씨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 철수 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아내의 눈물 속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민수 씨도 무릎을 꿇고 다시는 도박과 빚에 손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마지막으로 영희 씨는 남편에게 편지를 써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가족은 눈물의 포옹으로 다시 화해하며 이야기가 끝난다. 안녕하세요. 노을빛 인생 실화극장입니다. 오늘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한 한 남자의 삶이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믿음과 배신,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교차하는 순간들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깊은 울림이 남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진한 울림을 전하는 인생 실화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대전의 한 조용한 골목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의 땀과 시간이 담긴 집 앞에서 예상치 못한 종이 한 장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고 누구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울타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믿음과 배신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준다. 평생 지켜야 할 마지막 안식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로 인해 감춰졌던 비밀과 눈물이 터져 나오며 모든 관계가 흔들린다. 결국 그들의 선택이 남긴 상처와 용서의 무게가 시청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묵직하게 전해질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가슴 먹먹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 그날 대전의 한 골목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평생의 노후를 걸고 마련한 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종이가 대문에 붙어 있었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순간 눈앞의 글자는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예고장이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배신이었고 막아낼 수도 없었다. 아니, 애초에 멈추려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낡은 문틈 사이로 불어들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다. 평온해야 할 저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한순간의 선택이 가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제 남은 건 무너져가는 신뢰와 갈라진 마음뿐이었다. 대전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가에는 은퇴 후 평온한 삶을 꿈꾸던 철수 씨가 살고 있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작은 집은 그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고단한 시간 끝에 얻은 마지막 보상이자 노후의 안식처였다. 집 앞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고 계절마다 열매를 맺으며 주인의 삶과 함께 숨쉬고 있었다. 그곳은 외부의 풍파와는 상관없이 조용히 늙어가는 시간을 품어주는 듯한 공간이었다. 집안에는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온 영희 씨가 함께했다.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살림을 도맡아온 영희 씨는 겉으로 보기엔 고요하고 단정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모를 갈등과 불안이 쌓여 있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가정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며 때로는 이해받지 못한 채 버텨야 했던 기억이 자주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한 이 집만큼은 두 사람의 뿌리이자 마지막 의지처라고 믿어왔다. 서울에 살던 민수 씨는 영희 씨의 사위였다. 회사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 생활은 늘 빚의 그림자에 짓눌려 있었다. 한때는 미래를 꿈꾸며 분주히 움직였지만 무리한 선택과 잘못된 습관이 겹치며 결국 사채업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골목 끝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면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 공포 속에서 민수 씨는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영희 씨와 민수 씨 사이에는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었다. 겉으로는 다정한 장모와 사위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에게 기대며도 동시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영희 씨는 사위가 가진 빚의 무게를 알면서도 쉽게 끊어내지 못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한번 내어준 도움은 습관이 되었고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휘말려 들어갔다. 철수 씨는 그런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은퇴 후에 고요함을 꿈꾸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감나무를 바라보며 느긋하게 차를 마시는 시간은 그가 오랫동안 원해왔던 삶의 일부였다. 그러나 이 평화로움은 모래 위의 성처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정작 본인은 끝내 알지 못했다. 그렇듯 세 사람의 삶은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며 흘러가고 있었다. 한쪽은 안정과 안식을 바라며 한쪽은 책임과 불안을 짊어진 채로 또 다른 한쪽은 절망 속에서 발버둥 치며 이들의 관계는 얇은 실로 연결된 듯 보였고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끊어질 만큼 위태로웠다. 그리고 마침내 집이라는 상징적 공간이 세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대전의 늦은 오후 따스한 햇살이 집 대문에 비쳐 금빛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은 오래가지 못했다. 집 앞에 붙은 흰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커다란 글씨로 적힌 출입금지라는 단어가 철수 씨의 눈에 들어온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솟구쳤다. 무슨 장난인가 싶어 손을 뻗어 종이를 뜯으려던 순간 문 안쪽에서 들려온 발걸음 소리가 심장을 철렁이게 했다. 낯설지 않은 목소리, 사위 민수 씨의 차갑게 닫힌 표정이 대문 너머로 스며들었다. 한마디 설명도 없이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은 오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철수 씨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정작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속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손끝이 떨려 종이를 움켜쥐었지만 종이는 쉽게 찢어지지 않았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마치 두꺼운 벽처럼 느껴졌다. 안쪽에서는 영희 씨의 어두운 기척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고 오히려 두려움에 갇힌 듯 피하고만 있었다.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철수 씨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쏟아져 들어왔다. 왜 대문이 막혀 있는지, 왜 가족이 자신을 외면하는지, 왜 이 집에서 자신이 낯선 이방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되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불러온 긴장은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고 이미 집 안과 밖은 서로 다른 진실을 품은 채 거대한 벽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철수 씨의 눈빛은 점점 흔들렸다. 손에 움켜쥔 종이는 구겨진 채로 힘없이 떨어졌고 땅바닥에 내려앉은 글씨는 마치 비웃듯 시선을 붙잡았다. 안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은 낯설고 불길한 정적은 골목 전체를 잠식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안과 밖의 거리는 끝없이 멀어지는 듯했다.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안쪽에서는 단 한마디의 대답조차 없었다. 대신 벽 너머에서 들려온 낮고 거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민수 씨의 것이었다. 차갑고 단호하게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렸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안쪽에 있던 영희 씨는 무언가를 감추듯 고개를 숙였다. 눈빛은 흔들리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정작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침묵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자백하는 듯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철수 씨의 가슴은 답답하게 죄어왔고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왜 이토록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당 한쪽에서는 낯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봉투 가장자리가 철수 씨의 시선을 붙잡았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차마 열어보지 않아도 그 속에 담긴 글자들이 집과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내용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발걸음은 봉투 쪽으로 향했지만 두려움에 끝내 손이 닿지 못했다.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치밀었다.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지, 왜 자신의 집 앞에서 이토록 무력해야 하는지, 온몸은 떨리고 목구멍은 타들어갔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은 허물어지고 가슴 속에서는 배신감이 독처럼 퍼져나갔다. 그 순간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낯선 적지처럼 느껴졌다. 해가 기울며 붉은 빛이 골목을 물들이자 철수 씨의 마음속에도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대문 앞에서 버티던 시간은 길어졌고 차가운 공기는 살을 파고들었다. 결국 철수 씨는 문을 밀어붙였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린 순간 안쪽에서 마주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계약서와 도장이 아직 따끈하게 놓여 있었고 낯선 중개인의 발자국이 방금 떠난 흔적처럼 바닥에 남아 있었다. 철수 씨는 숨이 막히듯 주저앉았다. 눈앞에 있는 종이 몇 장이 평생의 노력을 송두리째 앗아간 증거였기 때문이다. 집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리는 그 계약서는 세월을 함께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린 듯 잔인하게 웃고 있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 순간 영희 씨가 다가왔다. 두 손을 떨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고 바닥을 향한 시선은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기색이 철수 씨의 가슴을 더 깊게 찔렀다. 민수 씨는 뒷짐을 진 채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끝까지 버티겠다는 결기를 드러냈다. 빚쟁이들의 그림자가 그의 어깨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그는 마지막 수단이라 믿었던 집을 팔아넘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을 어디로 몰아넣을지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했다. 철수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수십 년의 땀이 묻은 집이 단지 한순간의 빚을 막기 위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주먹은 저절로 쥐어졌고 손등에는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눈앞에 무릎 꿇은 영희 씨와 침묵 속에 선 민수 씨를 보자 분노는 오히려 더욱 무겁고 복잡한 혼란으로 변해갔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미 주인의 품을 떠난 것처럼 보였다. 익숙한 풍경조차 낯설어지고 발 디딜 곳이 사라진 현실은 세 사람 모두를 다른 길목으로 몰아세웠다. 이 집은 단순히 벽돌과 나무가 아니라 세 사람의 인생이 얽힌 무게였기에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웠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계약서는 여전히 차갑게 빛나며 세 사람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다. 철수 씨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다. 삶 전체를 바쳐 얻은 마지막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영희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눈물이 방울져 떨어져 바닥을 적셨지만 그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진심을 전하고 싶었으나 아무리 말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 목소리를 잃어버린 듯했다. 눈앞의 현실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저 흐느낌으로만 죄책감을 드러냈다. 민수 씨는 방 한쪽에 서서 손가락을 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발끝은 계속 바닥을 두드리며 불안과 조급함을 드러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었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모든 것이 끝장났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머리를 짓눌렀다. 그러나 그 공포 속에서도 눈앞에 무너져가는 장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 한켠에 깊은 죄의식이 몰려왔다. 철수 씨는 주먹을 쥔 채 민수 씨를 노려보았다. 목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몇 번이나 손을 들어 올렸지만 그 순간마다 눈가에 맺힌 영희 씨의 눈물이 시선을 붙잡았다. 분노와 연민, 배신과 슬픔이 뒤엉켜 몸은 떨리고 마음은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영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지며 방 안가득 메아리쳤다. 죄책감은 점점 더 짙어졌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한순간의 선택이 남편의 삶을 무너뜨렸고 사위의 인생마저 파괴했다는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새겨졌다. 거실의 침묵은 점점 더 날카롭게 변했다. 시선 하나, 숨소리 하나가 서로를 찌르는 칼날이 되었고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침묵이 오래 갈 수는 없었다. 결국 누군가는 폭발해야 했다. 분노와 절망, 두려움과 죄책감이 얽혀 있던 그 공간은 이제 곧 폭풍의 한가운데로 휘말릴 운명이었다. 거실의 공기가 점점 더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고 모든 시선이 서로를 향해 얽히며 불꽃을 튀겼다. 철수 씨의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렸고 눈빛은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고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은 더 이상 삼켜지지 않았다. 수십 년을 버텨온 자존심이 산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맴도는 듯 했다. 영희 씨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차갑게 식은 마룻바닥에 흘러내린 눈물은 작은 웅덩이를 만들며 번져갔다. 온몸이 죄책감으로 휘청였고 숨조차 고르게 쉬지 못했다. 남편의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지만 동시에 외면할 수도 없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배신의 그림자를 직접 만들어버린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괴로웠다. 민수 씨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뜨겁게 달아오른 이마를 바닥에 비벼댔다. 차라리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지만 눈앞에 놓인 계약서가 현실을 잔인하게 확인시켰다. 빚쟁이들의 발소리, 전화벨 소리, 차갑게 내리꽂던 협박의 말들이 귀 안에서 뒤엉켜 울렸다. 그리고 그 모든 압박을 막아내려 선택한 방법이 결국 가족을 가장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렸음을 깨달았다. 순간 철수 씨의 주먹이 탁자 위를 세차게 내리쳤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서류 봉투가 튀어올라 바닥으로 흩어졌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무너져 내리는 삶의 파편 같았다. 그 소리에 민수 씨의 어깨는 움찔했고 영희 씨의 흐느낌은 더 깊어졌다. 철수 씨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지만 오히려 더 무섭게 울려 퍼졌다. 목소리 속에는 분노와 상실, 그리고 믿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절규가 담겨 있었다. 방 안은 마치 폭풍의 중심처럼 휘몰아쳤고 세 사람 모두 숨을 고르지 못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감정의 무게는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다. 철수 씨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지만 오히려 더 무섭게 울려 퍼졌다. 목소리 속에는 분노와 상실, 그리고 믿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절규가 담겨 있었다. 방 안은 마치 폭풍의 중심처럼 휘몰아쳤고 세 사람 모두 숨을 고르지 못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감정의 무게는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다. 철수 씨는 무너질 듯 휘청이더니 이내 단단하게 굳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가 터져 나오려는 듯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지만 동시에 한 가닥 남은 이성의 끈이 간신히 몸을 붙잡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바늘 끝처럼 날카로웠고 숨소리조차 서로를 찌르는 듯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아 바닥에 닿았다. 온몸이 굽혀진 자세는 더 이상 발뺌이나 변명이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굳게 다물었던 입술이 떨리더니 결국 무너져 내리듯 땅바닥에 닿았다. 한순간의 오만과 절박함이 가족의 터전을 앗아갔다는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영희 씨는 흐느낌 속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남편 앞에 다가갔다. 두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은 채 마치 삶 전체를 걸고 있는 듯 떨리는 손끝으로 남편의 발등을 붙들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에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저 눈물로만 용서를 구했다. 철수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주먹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쿵쾅거리며 터질 듯 요동쳤다. 그러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린 이들이 내뿜는 절망은 차갑게 굳은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았다. 배신감은 여전히 깊었지만 눈물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차갑던 심장을 파고들고 있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창문을 두드렸다. 오랜 세월의 기억을 함께한 집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넘어가 버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여전히 세 사람의 삶을 함께 증언하고 있었다. 철수 씨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무너져 내린 관계를 붙잡을 마지막 힘을 주려 했다. 결국 무릎 꿇은 두 사람 앞에서 철수 씨는 눈을 감았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갈라진 틈을 메우려는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집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정적이 드리워져 있었다. 계약서와 도장이 흩어진 바닥은 사건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세 사람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러나 이제 그 종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과 함께 남겨진 상처의 무게를 상징하고 있었다. 철수 씨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지만 눈앞에 무릎 꿇고 흐느끼던 두 사람의 모습은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평생을 지켜온 믿음이 산산조각 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인생을 철저히 징후로만 채울 수는 없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영희 씨는 밤새도록 남편 곁에서 눈물을 닦아내지 못했다. 속았다는 사실보다도 가장 지켜야 할 가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은 퉁퉁 부어올랐고 손끝은 끊임없이 떨렸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은 단 하나였다. 무너져버린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민수 씨는 방 한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어둠을 마주하고 있었다. 빚쟁이들의 위협에서 벗어나려 했던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 더 큰 굴레를 만든 것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도박과 욕심이 불러온 결과는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렸고 스스로의 인간됨까지 흔들리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서서히 달라졌다. 차갑던 침묵 속에서 조금씩 대화의 조각이 피어났다. 그것은 변명도 원망도 아닌 그저 무너진 마음을 붙잡으려는 애절한 몸부림이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었다. 철수 씨는 여전히 깊은 상실감 속에 있었다. 그러나 아내의 두 눈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사위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후회와 결심을 동시에 읽어냈다. 분노와 배신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균열이 용서의 빛을 비추고 있었다. 집은 이미 떠나갔지만 여전히 남은 것은 서로의 마음이었다. 감나무는 변함없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 잎사귀들은 마치 속삭이듯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 세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도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다. 절망의 끝에서도 다시 이어지는 관계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지만 긴 어둠을 견딘 자들에게는 작은 빛으로 다가왔다. 집은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넘어갔지만 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지켜야 할 소중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철수 씨는 무너진 삶의 터전 앞에서 다시 일어나려는 결심을 굳게 다졌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용서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끈을 끊어낼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영희 씨는 남편에게 편지를 남겼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써내려간 종이 위에는 지난날의 잘못과 끝없는 사과가 담겨 있었다. 평생 지켜야 할 가정을 내 손으로 무너뜨린 죄를 용서해달라는 절규 같은 글씨가 종이에 번져 있었고 그 글씨는 남편의 가슴 속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민수 씨 또한 무릎을 꿇고 다시는 빚과 도박의 굴레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부끄러움과 후회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 무게를 끝까지 짊어지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다짐이 있었다. 더 이상 변명은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행동으로만 증명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당의 감나무는 다시금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고 세 사람의 얼굴에도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번져갔다. 무너졌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결국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눈물로 젖은 어깨 위에 남은 것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도 함께였다. 삶의 집은 잃었지만 마음의 집은 아직 남아 있었기에 그것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다시 길을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잃었지만 결국 서로를 끌어안으며 마음의 집을 지켜낸 순간이 가장 큰 교훈이 되었죠.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배신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눈을 들어 상대의 진심을 바라본다면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희망의 불씨는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더 단단한 힘이 깃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치유의 울림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이라면 용서와 화해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가슴을 울리는 실화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